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이 몰래카메라는 불법이다.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사에서까지 이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불법 프로그램에서 흥미삼아 방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몰래 타인의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모두 이 불법에 해당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이 중형에 해당됩니다. 이 기회에 불법 촬영 행위를 장난삼아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니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마련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은 1항에 따라 불법 촬영한 것을 반포, 판매, 제공한 자 또는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별도의 허락 없이 반포 등을 한 자도 동의를 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이 중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충분히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이런 행위를 했다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과 관련이 없는 불법 촬영물은 그럼 괜찮은가? 불법 촬영한 내용물을 유통케 하면 촬영 대상자에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를 인터넷 등으로 유통시키면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어떠한가? 촬영 대상자라 함은 촬영을 당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다중을 촬영할 때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촬영을 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방송을 내보낼 때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즘 TV 방송에서는 초상권 침해 행위를 수없이 자행하고 있는데, 촬영 대상자, 즉 촬영을 당한 사람이 문제를 삼으면 모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원이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조퇴를 한 후에 연인과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가 환호하는 관중석을 촬영하는 TV 중계 방송 카메라에 잡혀서 본인이 회사에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가 나서 방송사를 상대로 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에서 방송사가 책임을 졌던 실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취급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사관이 수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 녹화물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사관이 아닌 개인이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녹화물, 즉 동영상은 후에 촬영 대상자가 재판에 회부돼서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수집된 불법 촬영물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증거의 소지자가 이미 제출을 했거나 판사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것,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불법 수집 증거로 봤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절도 혐의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절도 물증을 찾다가 절도와 관련이 없는 불법 촬영 사진도 발견한 경우에 그 압수수색 영장은 절도죄와 관련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불법 촬영 사진은 별도의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수집 증거로 봤고, 불법 촬영 사진을 근거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고 법원에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소 전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정당하게 수집한 사진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그 촬영자가 법정에서 내가 진실로 촬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이 그 피촬영자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한 영상 녹화물에 대하여는 제작자, 즉 촬영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이 재생기에 의하여 시청한 다음에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동일인이라고 진술하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재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불법 촬영한 내용물을 민사재판, 특히 이혼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 민사재판에서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그 증거를 당사자가 주장하는 그 사실의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민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을 아무런 법적 인식 없이 녹음하고 촬영하는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경우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